여러분이 코딩을 배워야 할지 또는 개발자로 진로를 정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다른 영상들과 달리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후에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나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 배우고 개발자로 되는지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공감 가는 건 왜 다른 사람들은 포기를 한 거고 그 이유들은 무엇인지입니다. 첫째로 코딩을 포기하는 이유는 취업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발자가 레드오션이라고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다른 채널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이 적어진 거는 물론 특히 신입 개발자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그 기회들도 적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IT 기업들은 2023년에 많은 해고를 한 이후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채용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취업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하던 일들에서도 커리어가 멈추게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포기합니다. 사실 이런 건 개발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든지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걱정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코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튜브에서 코딩 강의를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직접 코딩을 해보니까 설치부터 잘 안 되고 오류도 엄청 많고 이런 어려움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혼자서 할 때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가는데 부트캠프나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코딩을 좀 배우다가 코딩 테스트나 CS 또는 컴퓨터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비전공자 출신인 분들이 언어를 배우는 건 그래도 따라가는데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첫 번째 나온 이유처럼 코딩 테스트 때문에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실력이 안 늘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특히 개발자로 준비할 때 압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문제를 잘 풀어도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써야 하지? 이런 걸 설명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 구조 역시 파이썬같이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언어를 배우면 내가 실제로 코딩할 때는 메모리를 관리 안 하는데 이게 맞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런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자 공부를 잘 하는데도 가면 증후군 느낌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방향성을 잃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코딩 실력도 늘고 개발자로서 자신감이 생기다가 프로젝트 준비를 해야 돼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 큰 목표를 만들다 보니까 한 언어를 잘 배우다가도 프레임워크 여러 개를 살짝만 사용하고 실력은 안 늘고 그러면서 정확히 내가 어떤 개발자로 될지 혼란을 겪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는 처음 배우는 언어로 안 좋은 경험이 생겨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코딩을 처음 배우는데 갑자기 C 같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영상이나 책에 나오는 코드를 따라서 쳐보는 게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예요. 이건 사실 예전부터 대학교에서 코딩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포기하는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코딩이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하면 이 첫 번째 기억이 나중에 좀 더 쉬운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할 때에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많지만 코딩에 대해서 너무 모를수록 첫 언어가 포기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기 이유는 번아웃과 자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왔던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코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고 또한 이미 배우고 있는 개발자 공부가 너무 많다고 느껴서 번아웃이 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특별히 뭔가를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또는 프로젝트들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현재 개발자로 갈 길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면 번아웃이 와도 쉽게 안 없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포기 이유는 그냥 더 이상 하기 싫어져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운동, 미술, 음악, 그리고 개발자 코딩 역시 어느 정도 적성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코딩이란 기술을 배우는 게 재밌어 보여도 실제로 하다가 보면 이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거나 실력이 안 늘게 되면 적성에 맞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을 하는 시기와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안 맞는 느낌이 더 크면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큰 문제가 없어도 어느 순간 되면
직접 코딩을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분야인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나 아예 IT와 좀 더 거리 있는 일을 알아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딩에 실력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계속 살면서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딩을 포기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딩을 포기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맞는 직업이 아니고 각자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포기를 하는 이유들을 보고 여러분도 힘들 때 과연 내가 코딩을 진짜 포기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자로 일하신 분들도 겪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코딩 공부나 개발자로 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과연 이것이 순간적인 아님 잠시 생긴 고민인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로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개발자 관련 영상들로 올게요.